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IPO 종목인 이어플로우입니다.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 종목이고요. 핵심 단어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뇨병이 걸리신 환자분들에게 인슐린을 이제 자동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현재 개발했는 상태고요. 향후 인공췌장도 개발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매출은 빵이고요. 이때까지 매출을 발생한 적은 없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만 계속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슐렛이라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어러블의 경쟁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약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게 아니라서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저는 이 종목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주식이 상장하고 난 직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현재 이 종목이 현재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향후 엄청나게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고 저랑 똑같은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이 기업,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 예측은 끝난 상태고요. 청약은 3일과 4일날 진행이 됩니다. 9월 달이고요. 그리고 환불일은 9월 8일이고 상작일은 9월 14일입니다. 1인당 청약 한도가 14,000주고요. 현재 희망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 정도인데 과연 어느 가격에 맞춰서 공모가가 형성될지 감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에서 현재 청약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나금융 투자 계좌가 없으시면은 이게 개설하셔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청약 종목으로는 똑같은 바이오 계통인 피플바이오가 청약이 진행이 되고요. 향후 좀 공부를 해보고 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과연 어떤 종목이 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플로우 핵심 사업으로는 요 그림에 이제 서핑을 하는 아이의 허벅지에 지금 요런 패치가 하나 붙어 있죠. 요게 인슐린 펌프라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들의 개발을 현재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합성이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 요거는 미래 산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사업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뇨병 치료 방식에 대한 진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에는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1형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없어서 인슐린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뇨병이 되겠죠. 근데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고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고령이 되면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2형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뇨에 걸리면은 운동을 통해서 조절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알약을 먹었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주사를 하루에 한 번 맞을 수도 있고 두 번 맞을 수도 있고 세 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삶의 질이 워낙 떨어져서 자살 비율도 꽤나 높고 대부분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1980년대 초에 일반형 인슐린 펌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형 인슐린 펌프랑
웨어러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영상에서 이야기 드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당뇨병 환자 몸이 있으면은 배나 등이나 허벅지나 팔 쪽에 이렇게 그 주사기를 꼽습니다. 주사기를 꽂고 요런 호수관 같은 게 쭉 연결이 되어서 요런 단말기에서 내가 지금 혈당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2ml를 주입해라 하고 누르면은 주입이 되는 그런 방식의 인슐린 펌프가 나왔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가 무선으로 되어 있고요. 인슐린 펌프를 사람 몸에 붙여서 내가 지금 필요하면은 2ml 투여해라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선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되어 있는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입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상생활들이 좀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격한 운동도 좀 가능해지고요. 근데 이 80년대 초에 나왔던 인슐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거나 샤워를 하거나 격한 스포츠를 할 때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뽑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개선이 되었는 게 인슐린 펌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몸에 두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사람의 혈당을 체크해주는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에서 자동으로 이제 인슐린이 공급되는 시스템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바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이 주입되는 그런 장비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웨어러블이라는 제품의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이 일체형이 가능해지면은 인공췌장까지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시장에 일반형 그 인슐린 펌프 말고 이렇게 패치형으로 되어 있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곳은 인슐렛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요. 이 제품에서 만드는 제품명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데, 이 단일 제품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딴 거는 팔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매출이 약 7억 달러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거의 20배가 넘어가는, 거의 여기에는 이제 12.6 빌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15조 1천억입니다. 1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슐렛이라는 이 인슐렛에서 만들고 있는 이 인슐린 펌프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약 8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15조까지 가 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유일 인슐렛에서 공급하고 있는 세계 유일 인슐린 펌프의 경쟁사가 지금 이어플로우가 이제 될 예정이고요. 현재 인슐린 펌프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외형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하고 큰 차이가 없죠. 26g이고요.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는 이어플로우 제품이 좀 더 짧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한 차이인데, 인슐렛 제품은 3일에 한 번씩 이 제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뭐 교체 방식도 있고 버리는 방식이 있는데 뭐 대부분 버리는 방식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플로우는 3.5일입니다. 0.5일을 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으로 봤을 때 인슐렛 제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0개,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 웨어러블이 아니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 1년에 한 104개 정도만 쓰면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구동하는 방식이 두 개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건전지가 3개 넣고 3일 정도 유지가 되고요. 요거는 건전지를 2개를 넣으면은 4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건전지 넣어서 일회용 한번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3.5일인데 비공식적으로는 4일 정도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작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0.5일 차에서 오는 게 뭐냐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은 월요일 교체했는 사람이 목요일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3.5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 교체를 하면은 목요일 저녁에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날짜에 계속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교체 시기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이게 뭐 환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성능은 점점 둘 다 늘어나겠죠. 인슐린 펌프에 대한 시장 성장성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인슐린 및 주사기로 이제 시장 매출이 이게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146억 달러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지금 그 인슐렛에서 공급하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말고 일반 끈이 달려있는 인슐린 펌프 시장은 거의 뭐 소폭의 상승 7.1% 정도의 상승만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평균 7.6%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웨어러블의 인슐린 펌프 시장은 현재 25.1%, 매년 25.1%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의 경쟁자로서 이제 뛰어들게 되면은 그 시장들을 많이 뺏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과점을 하게끔 뒀냐 하면은,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요 장비 있죠. 이 장비의 몸통을 만드는데 생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가면은 그 혈당을 체크해주고 스스로 공급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바디를 콤팩트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원가 절감이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 형상 기억 합금을 이용해 가지고 인슐린 펌프를 제작하면서 원가를 절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이걸로 어떤 방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저전력형 고성능 전기 삼투 펌프 방식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어플로우가 특허 기술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웨어러블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저전력으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현재는 개발 단계라서 이게 생산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낮춰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품이 완성되고 양산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저렴한, 웨어러블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찍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경쟁력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국내보다는 현재 중국 진출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현재 웨어러블 시장을 뺏어올 계획인데, 현재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슐린 펌프가 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품질만 인정받으면은 충분히 시장을 많이 뺏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이 인슐린 펌프에 관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오플로우에서 이거를 출시를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 곧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인슐린 펌프가 분리형이 있고 일체형이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분리형, 이게 인슐린 펌프를 붙이고 내가 혈당을 검사를 한 다음에 이런 단말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거에 우리 휴대폰에 어플로 개발해서 넣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뭐 사람 목숨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플로우에서 이런 휴대폰처럼 생긴 단말기를 직접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회사 내에서는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안정성이 검증되면은 어플로 개발하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요런 단말기 같은 것들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어플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휴대폰은 이제 뭐 누구 말만 따나 블리자드 말만 따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인슐린 펌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거는 현재 세상에 없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제품이나 테스트 중인 제품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화가 되는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인슐린 펌프 분리형하고 일체형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슐린을 넣어주는 그런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인공췌장 같은 것들도 이제 일체형으로 붙여가지고 스스로 체크해서 이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소화 관련된 요소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넣을 수 있는 인공췌장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이어플로 뭐 인공췌장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웨어러블하고 지금 이어플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냥 큰 틀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웨어러블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이어플로우에서 이제 같이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이제 2020년도 후반이나 2021년도에 이제 잠식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력에 대해서 거의 동등한 위치에 와 있다 보니까 2021년도 때는 분리형, 2022년도에는 일체형이 되는 인공췌장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어플로우 측에서는 현재 기술력이면은 우리가 웨어러블 모델보다 더 먼저 출시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늦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시간대, 뭐 시간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뭐 웨어러블이 뭐 3월 달쯤에 출시를 했다 하면 우리들은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인공췌장 관련된 시장은 서로 또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슐렛이 가지고 있는 현재 고객 정보라든지 시장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충분히 매출 성장을 이루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계획입니다. 현재 요게 매출이라고 2020년도 매출을 한 2천억 정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올해 후반기부터는 매출을 발생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까지는 영업이익은 약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일체형 인공췌장 출시하면서 이제 점점 흑자로 기업을 성장시킬 예정이고, 나중에는
연 1조 9천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만 5조 4천억 정도까지 발생시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오플로우가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주가가 정말 상장하고 이래 가다가 2022년부터 쭉 이래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0배 성장이 아니고 100배 성장도 가능해질 정도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단위가 억인 줄 알고 5조 4천억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니까 544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쳐도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오플로우 재무 정보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19년도 2020년도 1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매출 없이 개발만, 투자 받아서 계속 개발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개발을 했다가 안 되면 또 투자 받고 또 투자 받고 또 투자 받다 보니까 주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날 유통 불량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외 거래에서는 29,500원에 판다는 사람들이 있고 산다는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32,000원에 산다는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사면 되지 않나? 좀 납득은 안 되지만 이거를 봤을 때 현재 산다는 사람 기준에서 적정 주가는 26,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공모가가 21,000원에 형성이 된다고 봤을 때 이오플로우의 시총은 2,300억, 그리고 장외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00억, 2,9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성장 계획에서 연목표가 544억까지 2024년에 도달을 한다면은 PER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바이오 종목이 5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당뇨병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그때 가가지고는 거의 한 20만원 이상까지도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그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인슐린 펌프, 특히 그 인슐렛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인슐린 펌프를 개발해서 유일하게 뺏으려고 시도하는 2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 인공췌장을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당뇨병 환자들이 있는 이 당뇨병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굳이 인슐렛의 시장을 뺏어오는 싸움이 아니더라도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듯이 상장일 날 주가가 좋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충분히 저평가돼 가지고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를 해서 방치를 한다면은 이 기업이 충분히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